직원 수 26만 명의 거대 기업인 일본 파나소닉이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발표한 2020년 4에서 9월기 연결 결산에서 코로나의 영향이 있다고는 해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4% 감소한 3조 591억엔, 최종 이익은 51.6% 감소한 488억엔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올해 6월까지 1분기에는 98억엔의 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가전기업이던 파나소닉이 가전 부문에서 몰락하게 된 이유는 TV 부문에서 PDP와 LCD가 한창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인 2006년 파나소닉 나카무라 구니오 회장이 PDP 사업에 회사의 운명을 걸겠다고 선언하며 2100억엔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PDP 공장을 새로 짓기로 한 결정 때문입니다. PDP 시장은 이미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후지츠가 사업을 철수한 상황이고, 당시 PDP 시장 1위는 삼성 SDI인데 LG전자와의 2위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함으로써 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전 세계 시장이 불황에 허덕이게 됩니다. 2010년 초 새로 지은 공장을 가동할 때는 PDP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LCD 기술이 발전하며 PDP의 성능을 따라잡게 되자 디스플레이 시장은 급속도로 LCD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파나소닉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2011년 약 11조, 2012년 약 10조 5천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내는데, 이는 파나소닉이 20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결국 새로 지은 공장은 2011년 10월 생산을 중단하게 됩니다. 2012년에 취임한 스가 가즈히로 사장 지휘 아래 파나소닉은 사업 구조 개혁을 진행하는데요. 취임 당시 7,700억엔이나 되는 거액의 적자 상태였던 파나소닉을 위기에서 구해낼 적임자로 인정받으며 사장으로 취임한 스가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적자의 원인인 PDP TV 공장을 폐쇄하고 취임 이듬해인 2013년에는 아예 PDP TV 사업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또한 돈이 되지 않는 반도체, 태양전지 사업도 축소, 매각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응용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사업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오르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듯 했습니다. 2014년 7월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와 거대 배터리 공장인 기가팩토리를 짓기로 합의하는데요. 당시 테슬라는 연간 생산 대수 50만 대를 목표로 했는데, 이는 당시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과 맞먹는 거대한 양입니다. 당시 스가 파나소닉 사장도 파나소닉은 더 이상 가전업체가 아니다, 우리는 B2B 업체가 되겠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파나소닉 배터리 동맹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2019년 1월 22일 도요타와 파나소닉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하면서 테슬라와 파나소닉 간에 균열이 생겼음을 알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2019년 4월 14일 트위터를 통해 파나소닉 탓에 모델 3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20년 9월 22일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CEO는 신형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파나소닉에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2020년 2월 26일에는 테슬라와 파나소닉이 태양전지를 생산하기 위해 2016년에 만든 합작회사를 청산한다고 발표하며 두 회사의 결별설에 정점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17일 테슬라가 파나소닉과 2년간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두 회사가 그동안에 소원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건지 관심이 많았지만 일본 내에서는 협력 관계가 아닌 부품 공급사 중 하나로 전락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자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미국의 신생 기업에 휘둘리는 것에 불만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푼이라도 아쉬운 파나소닉 입장에서 테슬라에 노라고 말하며 자존심을 세울 입장이 아닌데요. 현재 한중일 3국을 대표하는 회사들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아주 미미한 사이로 중국 CATL이 1위, 우리나라 LG화학이 2위, 일본 파나소닉이 3위입니다.
하지만 중국 CATL과 일본 파나소닉은 전년 대비 공급량이 각각 11.4%, 14% 감소한 데 반해 LG화학은 116.4%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삼성 SDI는 70.8% 증가하며 4위, SK이노베이션은 203.5% 증가하며 5위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 11월 13일에는 스가 가즈히로 사장이 내년 6월 사장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속절없이 무너지던 파나소닉의 구원투수로 등판하며 파나소닉을 위기에서 구해주길 기대했지만 8년간의 재임 기간 중 초기에는 구조조정의 효과로 인해 잠깐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주력으로 내세운 배터리 분야에서 실적이 다시 곤두박질치며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스가 가즈히로 사장이 파나소닉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며 테슬라와의 관계는 더욱 냉랭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 가즈히로 사장 입장에서 테슬라와의 협업은 파나소닉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재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결국 무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파나소닉 한 간부는 스가 가즈히로 사장은 파나소닉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자동차용 배터리로 대표되는 B2B 사업에서는 거래처에 의해 농락당하고 사내 저항에 막혀 가전사업은 완전히 버릴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파나소닉은 향후 각 사업 부문을 8개로 분사시키고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 사장에 오르는 쿠스미 유우키 상무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 분야는 과감히 털어내고 경쟁력에 기반한 사업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2C 분야인 가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오랫동안 군림했던 파나소닉이 한순간에 B2B 사업으로 기업 체질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중장기적인 수익을 고려해야 하는 B2B 시장은 애시당초 파나소닉의 기업 문화와 맞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술의 발전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고 경영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거대 기업이 순식간에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새삼 느낍니다. 이러한 예는 PDP와 LCD 기술 경쟁뿐만은 아니죠. 비디오 테이프 분야에서 벌어진 VHS 베타 방식의 표준화 과정, D램에서 벌어진 DDR과 램버스 기술 경쟁, LCD와 OLED의 경쟁,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OS 경쟁 등과 같이 기술 발전에 따라 수없이 많은 예들이 존재합니다. 그때마다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기업들은 어떤 기술을 선택해야 할지 강요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결정에 의해 회사와 수많은 구성원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참으로 냉혹하기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